한강뷰 삼촌이야. AD 테크놀로지. 오늘 18% 넘게 올라서 3만원 턱밑까지 온 거 봤어? 이거 그냥 오른 게 아니야. 네. 삼성전자 파운드리랑 엮인 진짜 이유가 있어. 그리고 오늘은 회사가 왜 올랐는지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뒤에서 차트까지 직접 까볼 거야. 거래대금, 수급, 차트 위치까지 하나씩 다 끝까지 들어봐. 먼저 이 회사가 왜 삼성 파운드리랑 묶이는지부터 풀어줄게. 요즘 AI 반도체 얘기 나오면은 다 엔비디아만 떠올리잖아. 근데 지금 시장에서 진짜 조용히 커지는 흐름이 하나 있어. 빅테크들이 엔비디아한테만 목매지 않고 자기만의 AI 칩을 직접 만들겠다는 거야. 구글도, 아마존도, 심지어 엔트로픽 같은 AI 회사까지 우리 전용 칩 만들자 이러고 나섰어. 이렇게 회사마다 용도에 딱 맞춰서 따로 설계하는 칩, 이걸 주문형 반도체, 영어로 ASIC이라고 불러.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. 이 회사들이 칩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걸 삼성이나 TSMC 공장에서 실제로 찍어낼 수 있게 설계도로 완성하는 건 또 다른 전문 영역이거든. 아이디어랑 공장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회사가 필요한 거야. 그게 바로 디자인하우스야. 필리스가 이런 칩 만들고 싶어 하면 디자인하우스가 삼성 파운드리 공정에 딱 맞게 설계를 완성해주고 그대로 양산까지 연결해줘. 삼성이 요즘 이나노 공정 로드맵 공개하고 세이프라고 파운드리 협력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키우는 이유가 이거야. 칩 주문이 늘어날수록 그 다리 역할하는 디자인하우스 몸값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인 거지. 자, 그럼 AD 테크놀로지가 뭐 하는 회사냐? 바로 이 디자인하우스야. 그것도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파트너 DSP로 지정된 회사고 국내 디자인하우스 중에서 설계 인력 규모가 가장 큰 곳이야. 원래는 TSMC 생태계 안에서 일하다가 삼성 파운드리 파트너로 갈아탔어. 삼성 입장에서도 든든한 설계 파트너가 필요하고 AD 입장에서도 삼성이라는 거대한 물량을 등에 업는 거니까 서로 윈윈인 거지. 그럼 오늘 왜 이렇게 튀었냐? 핵심은 체질 개선이야. 원래 이 회사는 설계만 대신 해주고 용역비 받는 단순 용역 구조였어. 근데 이제는 설계부터 양산까지 통째로 맡아서 하는 턴키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. 대표적인 게 글로벌 산업 소프트웨어 공룡인 지멘스랑 맺은 주문형 반도체 개발 계약이야. 2026년 말까지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이런 글로벌 톱티어 고객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 인증서인 거야. 여기에 작년 11월에는 123억짜리 채굴용 반도체 설계 계약도 따냈는데 이게 작년 회사 전체 매출의 11%가 넘는 규모였어. 하나하나가 회사 체급을 바꾸는 계약인 거지.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해. 이 회사 2024년엔 영업적자가 169억이나 났던 회사야. 근데 2025년엔 26억 흑자로 돌아섰고 2026년엔 163억, 2027년엔 370억까지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게 증권가 전망이야. 적자에서 시작해서 계단식으로 이익이 확 뛰는 이른바 J커브 성장을 그리고 있는 거지. 지난 5월에 신한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62,500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오늘 종가가 3만원이 안 되니까 아직 목표가의 절반도 안 온 자리라는 얘기야. 물론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이지만 시장의 이 턴어라운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 대목이지. 게다가 올 하반기부터는 통신 쪽 고객사 양산이 새로 시작되면서 매출이 더 실린다는 게 회사 계획이야. 삼성 파운드리가 커지는 만큼 이 회사도 같이 커지는 구조인 거고, 다만 앞에서 봤듯이 오늘 급등은 개인이 주도했고 아직 완전한 상승 추세는 아니니까 한 번에 다 담기보다는 수급 확인하면서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아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. 이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AD 테크놀로지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. 같이 봐야 할 대장급이 하나 있어. 바로 가온칩스야. 가온칩스도 똑같이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 파트너인데 시총이 4,400억대로 AD보다 덩치가 좀 더 큰 이 섹터의 대장주야. 재밌는 건 오늘 AD가 18% 튈 때 가온칩스는 1% 정도밖에 안 움직였어. 같은 테마인데 아직 조용한 거지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디자인하우스 테마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 대장인 가온칩스로도 순환매가 번질 수 있다는 거야. 그래서 AD 볼 때 가온칩스도 같이 관찰 리스트에 걸어두면 좋아. 자, 여기까지가 이 회사가 뭐고 왜 올랐는지였어. 근데 삼촌 영상은 여기서 안 끝나. 회사 좋은 거 알았다고 다가 아니거든.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. 돈이 진짜로 들어왔는지, 누가 사고 있는지, 차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차트를 직접 까서 하나씩 검증해 볼게. 7개 지표로 딱딱 짚어줄 테니까 집중해. 첫 번째, 거래대금이야. 거래대금은 뭐냐면 하루 동안 이 주식이 사고 팔린 총 금액이야. 이게 왜 제일 먼저 보는 지표냐면 돈이 진짜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1차 신호기 때문이야. 오늘 AD 테크놀로지 거래대금이 100억이 넘게 터졌어. 평소 이 종목은 하루 5, 60억 수준에서 놀던 종목이었거든. 근데 오늘 그 2배 가까이가 하루에 오간 거야.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대금이 같이 안 터지면 그건 몇 사람이 살짝 올려놓은 힘없는 상승일 수 있어.
근데 거래대금이 이렇게 확 붙었다는 건 큰 손들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야.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체크포인트인 거지. 두 번째, 거래대금 증가율. 방금 100억이라는 절대 금액을 봤다면 이번엔 그게 평소보다 몇 배나 터졌는지를 보는 거야. 오늘 AD는 직전 5거래일 평균 대비 대략 1.4배 수준으로 거래가 늘었어. 화면에 뜬 차트 아래쪽 거래량 막대 봐봐. 오른쪽 끝이 확 솟아있지?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절대 금액만 보면은 착각할 수가 있거든. 원래 거래 많은 종목은 100억이 별거 아닐 수 있고 조용하던 종목은 그 절반만 터져도 사건인 거야. 그래서 평소 대비 몇 배가 터졌는지를 같이 봐야 진짜 자금이 유입된 건지 아니면 그냥 평소 수준인지가 갈려. 오늘 AD는 평소보다 확실히 더 붙은 자리라는 거지. 세 번째, 시가총액하고 회전율이야. AD 테크놀로지 시가총액이 약 4천억이야. 코스닥에서 아주 작은 잡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거운 대형주도 아닌 딱 잘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 사이즈지. 여기서 회전율이라는 걸 보는데 이건 하루 거래대금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이야. 오늘 AD 회전율이 3% 정도 나와. 이게 무슨 의미냐면 회사 전체 덩치의 3%어치가 하루 만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야. 회전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자금이 이 종목에 쏠렸다는 신호야. 덩치가 큰데 손바뀜이 활발하다는 건 관심이 확 몰렸다는 증거인 거지. 네 번째, 이게 제일 중요해. 수급이야. 누가 사고 있느냐. 자, 삼촌은 여기서 솔직하게 말할게. 오늘 이 급등,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도한 게 아니야.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외국인도 순매도, 기관도 순매도였어. 오늘 산 건 개인이었어. 개인이 먼저 알아보고 들어온 자리라는 거. 이걸 왜 솔직히 말하냐면 수급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. 다만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어. 이번 주 전체로 넓혀서 보면 외국인은 5거래일 중 3일을 순매수하면서 누적으로는 사들였어. 그러니까 그림은 이래. 이번 주에 외국인이 미리 담아놓은 자리에서 오늘 개인이 뉴스 보고 따라 들어온 거야. 진짜 확인해야 할 건 이제부터야. 앞으로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 자리에서 다시 붙어주느냐. 그게 붙으면 진짜 세력주로 가는 거고 개인만 남으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. 그래서 이 종목은 수급을 계속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자리야. 자, 잠깐. 이런 급등주, 삼촌이 매번 어떻게 남들보다 먼저 딱딱 찾아내는지 궁금하지? 삼촌이 포착한 종목들 고정 댓글 통해서 전부 무료로 받아갈 수 있어. 돈 안 받아. 그냥 가져가. 좋아요랑 구독만 눌러놓으면 다음 종목도 가장 빠르게 같이 잡을 수 있어. 자, 그럼 이어서 차트 위치 보러 가자. 다섯 번째, 차트 위치야. 지금 이 종목이 차트 전체에서 어디쯤 서 있느냐를 보는 거야. AD 테크놀로지 사실 1년 전부터 보면 크게 한번 갔던 종목이야. 52주 최고가가 63,000원이었어. 근데 거기서 반토막 나면서 3만원 아래까지 조정을 받았어. 최근 두 달만 보면 마이너스 47%, 거의 반값까지 눌렸던 거지. 그러다가 오늘 그 긴 조정을 끊어내면서 반등이 나온 거야. 이게 왜 좋은 자리냐면 신고가 꼭대기에서 추격하는 것보다 크게 갔던 종목이 실컷 조정받고 바닥에서 다시 트리거 나올 때가 리스크는 낮고 여력은 큰 자리거든. 지금 AD는 딱 그 눌림목에서 다시 타는 자리에 서 있는 거야. 물론 신고가 자리는 아니니까 위에 매물벽은 있다는 것도 같이 알고 가야 해. 여섯 번째, 테마 위치야. 아무리 좋은 종목도 지금 시장이 안 도는 테마면 힘을 못 써. 근데 AD가 속한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 하우스는 지금 온기가 돌기 시작한 섹터야. 삼성이 지난주에 세이프 포럼 열면서 이나노 로드맵이랑 파운드리 생태계 키우겠다고 공개했고 빅테크들 맞춤형 AI 칩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. 이 섹터 안에서 AD의 위치는 인력 규모로는 국내 최대인 핵심 1군이야. 대장 가온칩스랑 함께 이 테마의 양대축인 거지. 정리하면 테마 자체가 이제 막 살아나는 초입이고 AD는 그 안에서 앞줄에 서 있는 종목이라는 거야. 테마가 돌 때 앞줄에 있는 종목이 먼저 간다는 거, 이건 삼촌이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. 마지막 일곱 번째, 차트 패턴이야. 솔직하게 볼게. AD는 지금 완벽한 정배열, 그러니까 이평선이 위에서부터 예쁘게 줄 선 상태는 아니야. 최근 두 달 추세는 아래를 향하고 있었어. 근데 오늘 나온 이 대량거래 반등이 의미가 있는 게 그 아래로 향하던 추세를 처음으로 끊어내는 신호라는 거야. 눌림목에서 추세를 전환하려고 첫 발을 뗀 자리인 거지. 이런 자리는 검증된 매수 트리거이긴 한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. 오늘 반등을 지켜내느냐야. 오늘 만든 이 양봉의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면 그건 반등 실패로 보고 손절해야 하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위로 한 번 더 힘을 주면 그때가 추세 전환 확정인 거야. 그래서 이 종목은 좋은 트리거는 나왔지만 확인하면서 분할로 대응하는 게 정답이야. 자, 삼촌이 말로만 담아라 하면 못 믿잖아. 그래서 삼촌이 최근에 알려준 종목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성적표를 딱 보여줄게. 첫 번째, 후성 6월 10일에 알려줬어. 그때 15,980원이었는데 그 뒤로 쭉 올라서
고점 23,700원까지 갔어. 고점 기준 48% 오른 거야.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조용히 담으라고 짚어줬던 종목이지. 두 번째, 가온전선. 이건 6월 26일에 알려준 종목인데 삼촌 채널 봤던 사람들은 다 알 거야. 그때 18만 원대였는데 고점 32만 6천 원까지 갔어. 무려 78% 급등이야. 전선 슈퍼사이클 대장으로 짚어준 종목이 진짜 이 정도로 간 거지.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AD 테크놀로지도 딱 이런 자리에 서 있다는 거야. 남들 다 아는 뉴스 나오고 급등한 다음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유 있는 종목을 조정 자리에서 미리 짚는 거. 그게 삼촌이 하는 거야. 대신 후성이든 가온전선이든 고점에서 못 팔면 수익도 줄어드니까 분할이랑 손절은 꼭 지키고. 자, 오늘 정리할게. AD 테크놀로지 오늘 18% 넘게 오른 건 글로벌 턴키 수주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였어.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라는 살아나는 테마에 적자에서 흑자로 도는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겹친 자리야. 다만 오늘 급등은 개인이 주도했고 정배열은 아직 아니니까 한 번에 다 담는 게 아니라 수급 확인하면서 분할로 손절 라인 지키면서 대응하는 자리라는 것도 꼭 기억해. 이런 종목들 삼촌이 어떻게 남들보다 먼저 포착하는지 고정 댓글에 다 정리해놨어. 무료야. 좋아요랑 구독 누르고 고정 댓글에서 받아가. 다음 영상에서 또 대장주 짚어줄게. 가보자고.